지난 13일 그랜드 캐년 여행길에 나섰던 한인 일가족 3명이 실종된 지 열흘을 넘긴 가운데 카운티 셰리프국이 대규모 수색에 나섰지만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이민자 50만 명의 법적 지위를 종료시키며 30일 내 출국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망명 신청 이민자들에게 주어지는 임시 입국 허가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해 대학가 가자전쟁 반전 시위를 주도한 학생을 추방토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잘못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외국인 유학생이 추방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불법 이민자 단속에 국세청이 확보한 납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밀 유지를 강조하며 소득 신고를 장려해왔는데 완전한 배신이란 지적입니다. 미 전역에서 홍역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주의 홍역 확진자 수가 약 2개월 전 발병 이후 309명까지 늘어나 지난 한 해 전국 홍역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13일 그랜드 캐년 여행길에 나섰던 한인 일가족 3명이 실종된 지 열흘을 넘긴 가운데 카운티 셰리프국이 대규모 수색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실종 당일 발생한 연쇄 충돌 사건 관련 가능성이 크지만 사고를 피해 우회로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방문한 뒤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던 한국인 일가족 실종 사건과 관련 지역 셰리프국 등에서 광범위한 수색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일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코니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실종자들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지역이 당시 겨울 폭풍과 악천후로 발생한 22중 연쇄 추돌 사고 현장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이 사고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사고 발생 전에 사고 지점을 빠져나갔을 가능성이나 사고로 심한 정체를 피하기 위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우회 도로를 따라갔다가 실종됐을 가능성 등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현장은 그랜드 캐년에서 차량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하며 실종자들의 동선과 일부 겹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이 당초 계획했던 이동 경로에서 벗어나 다른 도로로 우회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실종 당일 마지막으로 확인된 렌터카 GPS 기록에 나타난 지역은 이들이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던 40번 프리웨이에서 벗어나 66번 도로로의 우회도 가능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날씨나 다른 이유로 인해 이들이 66번 도로로 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애리조나주 코코니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헬리콥터와 경찰견까지 투입해 실종 지역 일대를 수색했지만 가족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셰리프국이 20일 공개한 실종자들의 나이는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셰리프국 측은 입력 오류로 인한 실수였다며 김태희 씨는 59세, 김정희 씨는 54세, 이지연 씨는 33세라고 정정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이민자 50만 명의 법적 지위를 종료시키며 30일 내 출국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정치적 불안과 경제 위기 등으로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에게 주어지는 임시 입국 허가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조치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연방관보 공고를 통해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와 그 직계 가족의 입국 불허 외국인에 대한 범주형 임시 입국 허가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는 관보 공고 30일 뒤인 다음 달 24일까지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범주형 임시 입국 허가 제도는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에게 특별한 인도적 사유나 공익이 있을 경우 미국 입국을 일시적으로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정치적 불안과 경제 위기 등으로 망명이나 임시 입국을 요청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임시 입국 허가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당시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주의적 임시 입국 허가 제도를 남용해 이민자 150만 명이 무차별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도록 허용했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날부터 이 모든 게 중단된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대학가 가자전쟁 반전 시위를 주도한 학생을 추방토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잘못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외국인 유학생이 추방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코넬 대학생인 모모두 탈은 지난 21일 ICE에 자진 출두하란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탈은 코넬대 박사과정생으로 영국과 감비아의 이중 국적을 보유했으며 비자를 받아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앞서 탈은 미국 시민권자인 다른 2명과 함께 반유대주의를 방조하는 대학에 연방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이 잘못됐다며 지난주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탈과 그 동료들은 소송에서 해당 행정명령이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을 향해 지지를 표한 유학생과 학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의 소송 대리인인 에릭 리 변호사는 탈에게 자진 출두 통지가 나오기 하루 전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정부 관계자들이 학교 기숙사에 찾아와 탈에 관한 정보를 캐물었다고 말했습니다. 탈은 지난해 캠퍼스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하는 일을 돕기도 했다고 MBC는 전했습니다. 한편 컬럼비아 대학이 연방정부 재정 지원과 정부 계약이 취소된 가운데 정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컬럼비아대는 최근 정부 관계부처에 보낸 문서에서 캠퍼스 경찰에 학생 체포 권한을 부여하며 중동, 남아시아, 아프리카 관련 학과와 팔레스타인 연구센터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선임 교무부 처장을 임명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새로 임명되는 선임 교무부 처장은 대학의 교육 제공이 포괄적이고 균형 잡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과 과정과 교수 채용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ICE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국세청이 확보한 이민자들의 납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납세 정보는 기밀로 유지된다며 추방당할 우려가 없다고 소득 신고를 장려해 왔는데요. 완전한 배신이란 지적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국세청과 이민세관 단속국이 불법 이민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이름 및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는데 국세청의 납세 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의 합의에 근접했다고 전했습니다. 합의에 따르면 ICE가 불법 이민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IRS에 제출하면 ICE는 IRS가 확보한 납세자 정보를 활용해 해당 정보가 정확한지 교차 점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확보한 합의 내용 초안을 보면 ICE의 납세자 정보 접근 권한은 이민법을 위반한 혐의로 범죄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로 국한되며 ICE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최종 추방 명령 대상자인 이민자들의 주소로 한정됩니다. 이를 조회하기 위해 ICE는 자신들이 파악한 불법 이민자의 이름과 주소, 추방 명령 날짜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합의가 최종 승인된다면 이는 IRS가 수십 년간 고수해왔던 불법 이민자 개인정보 관리 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짚었습니다. 통상 국세청이 확보한 납세자들의 개인정보는 이름이나 주소 등 기본적인 것들도 모두 기밀로 간주돼 IRS의 엄격한 관리를 받습니다. 그동안 IRS는 미국에서 일을 하는 불체자들에게 그들의 납세 정보는 기밀로 관리되기 때문에 추방당할 염려 없이 소득세를 신고해도 된다고 장려해왔습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1,100만 명의 불체자 중 절반 이상이 세금을 내기 위해 미국 정부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 전직 IRS 당국자는 이번 합의가 정부가 그간 이민자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30년간 말해온 것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홍역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주의 홍역 확진자 수가 약 2개월 전 발병 이후 309명까지 늘어나 지난 한 해 전국 홍역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텍사스주에선 지난달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 홍역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텍사스주 보건국은 지금까지 최소 40명이 홍역으로 입원했다며 확진자 중 2건을 제외한 모든 사례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나 예방접종 상태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보건당국은 공식 확진자 수가 과소 집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홍역이 계속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올해 미국의 최소 17개 주에서 378건의 홍역 사례를 확인했으며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285건이 보고됐습니다. 앞서 텍사스주 서북부 러벅시 보건당국은 지난달 26일 이 지역에서 유행 중인 홍역과 관련해 첫 사망자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령기 아동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백신 접종률 감소와 백신 회의론자로 알려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속에 사망자가 발생해 공중보건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역은 제2급 감염병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발열,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 등이 주요 증상이며 면역이 불충분한 경우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가 지난 1년 동안 유령 번호판 방지 태스크포스를 통해 차량 4,073대를 압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0일 지난해 3월 유령 번호판 방지 태스크포스를 꾸린 후 1년간의 운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령 번호판 방지 태스크포스가 출범한 지난해 3월 11일 이후 뉴욕주는 73건의 단속 작전을 수행해 902명을 체포하고 3만 9천 건 이상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차량 4,073대를 압류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13건의 단속 작전을 통해 168명이 체포되고 150대 차량이 견인됐으며 5,775건의 소환장이 발부됐고 이를 통해 총 46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징수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유령 번호판 차량 압류 데이터는 통행료를 피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적발된다며 뉴욕 주민의 안전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태스크포스와 협력해 계속해서 유령 번호판 차량을 도로 위에서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매년 교량에서만 톨 회피자로 인해 5천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령 번호판 차량은 뺑소니나 강도, 총격 등 강력 범죄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유령 번호판 차량이 크게 증가하며 지난해 3월 뉴욕주는 뉴욕시와 뉴욕시경 등과 협력해 유령 번호판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했습니다. MTA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주가 고용주들이 부담하는 통근세를 올리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최근 뉴욕 주지사실은 주 정부 예산회의에서 통근세를 인상해 MTA 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근세는 뉴욕시 5개 보로와 나소, 서폭, 라클랜드 카운티 등에 소재한 고용주와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분기별로 전체 임직원 총 급여액의 최대 0.6%, 나머지 카운티는 최대 0.34%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연방 자금을 끊겠다며 압박하는 가운데 나와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만 호컬 주지사는 혼잡 통행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 시행 이후 통행료가 부과되는 지역의 교통량은 11% 줄고 교량 및 터널에서의 이동 속도는 30% 빨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란 꽃말을 가진 허브식물 로즈메리에서 나온 성분이 알츠하이머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초생의학연구소 스크립스 리서치 연구진은 지난달 국제항산화 저널에 게재한 논문에서 로즈메리와 세이지 등의 허브 식물에서 발견한 카르노스산이 알츠하이머에 수반되는 염증을 완화해주면서 관련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카르노스산은 신체의 자연 면역 체계를 구성하는 효소를 활성화하면서 작용하는 항산화 및 항염증 화합물이라며 원래 순수 상태의 카르노스산은 약물로 사용하기에 지나치게 불안정하지만 안정적인 유도체를 합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탈아세틸과 카르노스산은 장에서 혈류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순수 카르노스산보다 흡수율이 2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덕분에 치료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뇌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연구진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쥐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유도체와 위약을 3개월 동안 일주일에 3차례씩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 안정적인 유도체를 투여한 쥐들은 기억력이 향상됐고 시냅스가 증가해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또 뇌염증이 감소하고 병을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이 더 많이 제거됐습니다. 논문 수석 저자 스튜어트 립트는 이 안정적인 유도체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물리치면서 실제로 뇌의 시냅스 수가 늘어나는 결과를 얻었다며 우린 기억력에 관한 여러 가지 시험을 했고 모두 이 약물로 기억력 감퇴 속도를 늦추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상 기억력이 정상 수준까지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오늘부터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의 3중 캔틸레버 구간을 주행하는 과적 트럭 단속을 더욱 강화합니다. 오늘부터 90일간
BQE 스태튼 아일랜드 방면 도로에서도 과적 트럭에 대해 경고 단속을 하고 6월 말부턴 과적 트럭이 규칙을 어기고 BQE 3중 캔틸레버 구간을 주행할 경우 $650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2023년 하반기부터 BQE의 3중 캔틸레버 구간의 퀸즈 방향 차선에서 과적 트럭 단속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1년간 8만 파운드 이상 트럭의 운행을 금지하고 벌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과적 트럭 수는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방향 BQE 단속은 퀸즈 방향 차선과 마찬가지로 이동 중 무게를 측정하는 중량 센서를 설치, 감시 카메라와 동기화해 과적 트럭에 자동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야심차게 시행해온 노숙자 텐트촌 철거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에서 9월 강제 철거한 노숙자 텐트는 2,300개에 달했으며 이를 위한 비용만 $350만 지출됐습니다. 이 기간 3,500명의 노숙자가 노숙자 텐트촌에서 쫓겨났는데 이 가운데 보호소로 이주한 노숙자는 3.3%에 불과해 철거 정책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단 한 명의 노숙자도 영구주택으로 이주한 기록이 없어 노숙자 텐트촌 강제 철거 외 아무런 결실이 없는 실패한 정책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저지 I-80 고속도로 싱크홀 때문에 피해가 큰 통근자들을 위해 NJ 트랜짓이 반값 요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NJ 트랜짓은 24일부터 모리스, 에섹스 노선 일부 역에서 출발하는 왕복 기차 요금을 50%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케츠 타운, 마운트 올리브, 넷콩, 레이크 호페트콩, 마운트 알링턴 역에서 출발하는 통근자는 탑승 시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뉴악 브로드 스트릿 역이나 서민역에서 환승해 뉴욕 펜 스테이션으로 가야 할 경우 승무원에게 알리면 환승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개 역으로 복귀할 때에는 요금을 내야 합니다. I-80 고속도로에서는 최근 싱크홀에 이어 대량의 지하 구멍까지 발견됐고 결국 수리 작업을 위해 해당 구간은 폐쇄됐습니다. 브루클린에 위치한 코니 아일랜드 루나팍 놀이공원이 오는 주말부터 2025 시즌 운영을 개시합니다. 공원 측에 따르면 루나팍 공원은 29일 오전 11시부터 메모리얼데이 연휴인 오는 5월 26일까지 금, 토, 일요일 등 주 3일 운영합니다. 이후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는 메모리얼 연휴 후부터인 6에서 8월 동안엔 평일까지 주 7일 문을 열며 9에서 10월엔 다시 단축 운영될 예정입니다. 루나팍은 뉴욕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롤러코스터인 토닉스 익스프레스, 최고 30마일의 속도로 운영되는 플룸라이드 레티스 트레저, 50피트 높이에서 진행되는 로프코스, 스카이 타익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각 시설 이용료는 $3부터 시작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8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 중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